서연 씨는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됐고 준혁 씨와 함께 사는 삶이 안정적이기만 한데 그 안정이 너무 무미건조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재능을 발휘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전업주부로만 살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매일이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 챙기고 학교 보내고 집안 청소하고 저녁에 준혁 씨가 돌아오면 함께 식사하고 그게 다예요. 화장실 타일이 더러워지면 닦고 냉장고에 뭐가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서연 씨는 자신이 점점 말라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된 종이처럼 색이 바래고 주름이 지는 그런 느낌. 준혁 씨는 착한 남편이에요. 건설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야근도 잦지만 항상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줘요. 오늘도 수고했어, 사랑해,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 메시지조차 이제는 습관처럼 느껴져요. 서연 씨는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머리는 대충 묶고 옷은 편한 트레이닝복만 입고 예전 대학 시절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던 그 열정은 어디 갔을까?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포기한 회화 취미도 그리웠어요. 붓을 잡고 캔버스에 색을 칠하던 그 자유로운 느낌이. 어느 날 저녁 준혁 씨가 서연 씨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게 문제야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준혁 씨는 다음 날 아침에 커피를 타주며 제안했어요. 예술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말에 유아 수업이 있대. 가볼래? 옛날에 네가 좋아하던 거잖아. 서연 씨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아이들 때문에 시간 낼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준혁 씨가 내가 아이들 봐줄게. 네가 좀 쉬어야 해라고 하니 결국 등록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수업 첫날 서연 씨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하며 설계서요. 머리를 단정히 빗고 가벼운 메이크업을 하고 예쁜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센터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고 몇몇은 남자도 있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강사가 앞에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미소가 따뜻한 남자. 서연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호 오빠예요. 대학 선배, 그때 서연 씨가 몰래 좋아하던 사람. 이제는 지역에서 유명한 건축가이자 화가로 활동하는 태호 씨. 태호 씨는 여전히 멋졌어요. 나이가 들어 더 성숙해 보였어요. 검은 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서서 참가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유아 수업을 진행할 태호입니다. 모두 즐겁게 해보시죠. 그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리자 서연 씨는 옛 추억이 떠올랐어요. 대학 때 미술 동아리에서 태호 오빠가 그림을 가르쳐 주던 그때. 서연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붓과 물감을 챙겼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태호 씨가 각자 캔버스 앞을 돌며 조언을 해줬어요. 서연 씨 차례가 되자 그는 멈칫하더니 웃었어요. 서연이, 너 여기서 뭐 해? 서연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오빠, 오랜만이에요. 수업 들으러 왔어요. 태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반가워. 대학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거지? 네, 그림 실력 아직도 좋을 텐데 라고 말했어요. 수업 내내 태호 씨의 시선이 가끔 서연 씨 쪽으로 향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친절하게 지도했지만 서연 씨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여기 색을 더 부드럽게 섞어봐. 내 스타일이잖아. 자유롭게. 그런 말에 서연 씨는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기분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사람들이 짐을 챙기고 나갈 때
태호 씨가 서연 씨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에서 둘이 서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뭐해? 결혼했어? 태호 씨가 물었어요. 서연 씨는 네, 아이 둘 키우고 있어요. 주부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태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구나. 네가 디자인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아깝네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줬어요. 이건 내 스튜디오 명함이야. 건축 상담도 하고 예술 워크숍도 해. 언제든 연락해. 그 명함을 받는 순간 서연 씨 손이 살짝 떨렸어요. 태호 씨의 손가락이 스치자 전기가 통하는 듯 했어요. 고마워요, 오빠. 서연 씨는 그렇게 말하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서연 씨는 명함을 만지작거렸어요. 왜 이렇게 설레지? 집에 도착하니 준혁 씨가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수업 어땠어? 준혁 씨가 물었어요. 서연 씨는 좋았어. 강사가 대학 선배였어. 라고 대답했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준혁 씨는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그래? 재미있겠네.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연 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베개에 누워 태호 오빠의 미소를 떠올렸어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 그 시선.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다음 수업이 기다려졌어요. 준혁 씨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서연 씨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뭐야 나. 하지만 그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다음 주말 수업에 가니 태호 씨가 다시 웃으며 맞이했어요. 서연아,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수업 중에 그는 서연 씨의 캔버스를 보며 칭찬했어요. 색감이 정말 좋아. 내 감성이 느껴져. 다른 참가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요. 점심시간에 태호 씨가 커피를 사주며 이야기했어요. 대학 때 네가 그린 그림 아직 기억나. 그 열정이 부러웠어. 서연 씨는 웃으며 오빠 그림이 더 멋졌어요. 라고 했어요. 대화가 이어지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태호 씨는 자신의 스튜디오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커뮤니티 상담도 해. 사람들 예술로 치유하는 거지. 서연 씨는 그 말에 끌렸어요.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집에 돌아와서도 그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준혁 씨가 오늘도 수업 재미있었어? 라고 물으니 서연 씨는 응, 점점 좋아져.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태호 오빠 생각뿐이었어요. 명함을 서랍에 넣어두고 가끔 꺼내 보았어요. 연락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수업이 거듭될수록 태호 씨와의 대화가 길어졌어요. 수업 후에 함께 산책하며 예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서연 씨는 점점 그 시간이 소중해졌어요. 어느 수업날 비가 와서 사람들이 일찍 헤어졌어요. 태호 씨가 서연 씨에게 비 그치면 커피나 한잔 할까? 라고 제안했어요. 서연 씨는 망설이다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근처 카페에서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호 씨는 서연아, 너 요즘 행복해? 라고 물었어요. 서연 씨는 순간 당황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요? 태호 씨는 그냥 내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서 라고 했어요. 서연 씨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결혼 생활이 안정적이긴 한데 좀 지루해요. 나 자신을 잃어버린 기분. 태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비슷한 적 있었어. 그래서 예술로 돌아왔지. 너도 다시 시작해봐. 그 말에 서연 씨는 눈물이 고일 뻔했어요. 그날 이후 서연 씨는 태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오늘 대화 고마워요. 태호 씨는 바로 답했어요. 언제든 이야기해. 그렇게 시작된 메시지 교환. 처음엔 수업 이야기였어요. 다음 주에 어떤 그림 그릴까? 하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서연 씨는 준혁 씨 몰래 폰을 확인하며 웃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태호 씨의 말이 서연 씨를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준혁 씨는 서연 씨의 변화를 느꼈어요.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수업 덕분인가? 서연 씨는 응, 그래,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오히려 더 설레게 했어요. 태호 씨와의 만남이 서연 씨의 일상에 색을 더해줬어요. 마치 미완성 그림처럼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 하지만 이게 위험하다는 건 아직 몰랐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서연 씨는 태호 오빠의 스튜디오 웹사이트를 자주 들어갔어요. 거기엔 그의 작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건축 디자인 도면과 유화 그림들이 섞여서 태호 오빠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어요. 서연 씨는 밤늦게까지 스크롤하며 그걸 봤어요. 오빠의 손길이 느껴져. 그런 생각에 빠지다 보니 다음 수업이 더 기다려졌어요. 메시지도 점점 잦아졌어요. 오빠, 이 그림 색감 어때요? 라고 보내면 태호 오빠가 내 감성이 좋네. 더 발전시켜봐. 라고 답해줬어요. 그게 서연 씨의 일상에 작은 빛이 됐어요. 어느 날 아침, 서연 씨는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하며 결심했어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수업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태호 오빠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이벤트 소식을 봤어요. 야외 스케치 워크숍과 주말 세미나가 있어. 클래스 전시를 위한 준비 과정이야. 서연 씨는 그걸 핑계로 삼았어요. 저녁에 준혁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클래스에서 전시 준비를 하래. 주말에 야외 실습과 워크숍이 있어. 가도 돼? 준혁 씨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그래, 네가 좋아하면 돼. 아이들 내가 볼게. 너무 무리하지 마. 라고 했어요. 서연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여보. 나 때문에 수고할 텐데 준혁 씨는 어깨를 토닥이며 우리 가족이잖아. 네가 행복해야 해.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서연 씨에게 자유를 줬어요. 이제 주말에도 태호 오빠를 만날 수 있었어요. 다음 주말 야외 실습이 시작됐어요. 공원에서 캔버스를 들고 모인 사람들 속에 서연 씨가 있었어요. 태호 오빠가 앞에 서서 설명했어요. 오늘은 자연의 색을 느껴보세요. 자유롭게 그려요. 수업 중에 태호 오빠는 서연 씨 곁으로 자주 왔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언했지만 서연 씨에게는 더 오래 머물렀어요. 서연아, 여기 빛의 각도를 봐. 네 눈으로 느끼는 대로. 그의 손이 서연 씨의 붓을 살짝 잡아주자 피부가 스쳤어요. 서연 씨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왜 이렇게 가까이 와?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수업 후에 태호 오빠가 물었어요. 커피 한 잔 어때? 피드백 줄게.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에서 둘이 앉아 그림을 논의했어요. 태호 오빠가 갑자기 나 아직 솔로야. 일에 치여서. 진짜 뮤즈를 못 찾았어 라고 했어요. 서연 씨는 속으로 그게 나일까 생각하며 웃었어요. 오빠처럼 멋진 사람인데 왜요? 태호 오빠는 눈을 마주치며 특별한 사람이 필요해. 내처럼. 그 말에 서연 씨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워크숍이 반복될수록 대화가 깊어졌어요. 메시지로 시작해서 통화로 넘어갔어요. 처음엔 프로젝트 아이디어라고 핑계댔어요.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 서연 씨는 베란다로 나가 태호 오빠와 통화했어요. 오빠, 오늘 워크숍 재미있었어요. 태호 오빠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어요.
서연아, 대학 때 네가 날 보던 눈빛 기억나? 멀리서 지켜보는 그 시선. 나한테 특별했어. 그땐 내가 어리숙해서 표현 못했지만 서연 씨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요.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태호 오빠가 계속했어요. 지금도 그 눈빛이 보여.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서연 씨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어요. 그 통화가 끝난 후 서연 씨는 침대에 누워 준혁 씨를 봤어요. 그는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어요. 여보는 이런 대화 안에 그런 비교가 시작됐어요. 또 다른 주말 세미나가 끝나고 비가 쏟아졌어요. 야외 실습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줄기가 세게 내렸어요. 참가자들이 우산을 챙기며 흩어졌어요. 서연 씨는 우산을 안 가져와서 당황했어요. 태호 오빠가 다가와 내 차로 가자. 데려다 줄게 라고 했어요. 서연 씨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라고 했지만 태호 오빠가 비 맞지 마. 가까운 데잖아 라고 고집했어요. 차에 타니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에어컨 바람이 서늘했어요. 태호 오빠가 운전하며 오늘 내 그림 좋았어. 감정이 살아있어 라고 했어요. 서연 씨는 오빠 덕분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차가 신호등에서 멈추자 태호 오빠가 서연 씨를 봤어요. 서연아, 내 눈이 말해. 지금 삶이 주지 못하는 걸 원해. 나도 그래. 그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낮았어요. 서연 씨는 창밖을 보며 오빠라고만 했어요. 태호 오빠의 손이 서연 씨의 뺨으로 다가왔어요. 부드럽게 스쳤어요. 그 촉감이 준혁 씨의 손길과 달랐어요. 따뜻하고 새로웠어요. 서연 씨는 눈을 감았어요. 안 돼, 생각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태호 오빠가 더 가까이 다가와 괜찮아. 서연아라고 속삭였어요. 입술이 스치려는 순간 서연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 손길을 뿌리치진 않았어요. 차 안이 조용했어요. 빗소리만 들렸어요. 태호 오빠가 손을 거두고 다시 운전했어요.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네가 특별해서. 서연 씨는 대답 없이 창밖을 봤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 서연 씨는 고마워요, 오빠 라고 말하고 내렸어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 준혁 씨가 아이들과 TV를 보고 있었어요. 비 많이 왔네? 수고했어.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응, 피곤해라고 했어요. 샤워실에서 물을 틀고 서 있으니 뺨에 남은 태호 오빠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날 이후 서연 씨는 더 자주 태호 오빠를 생각했어요. 메시지가 더 잦아졌어요. 오빠, 다음 워크숍 언제예요? 태호 오빠가 이번 주 토요일. 기대돼 라고 답했어요. 서연 씨는 준혁 씨에게 이번 주말도 세미나 있어. 괜찮지? 라고 물었어요. 준혁 씨는 그래, 가봐. 아이들 데리고 공원 갈게 라고 했어요. 그 허락이 서연 씨를 더 자유롭게 했어요. 워크숍에서 태호 오빠는 서연 씨를 특별히 챙겼어요. 여기 앉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자리.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조심했지만 둘이 눈빛으로 소통했어요. 점심시간에 태호 오빠가 나랑 산책할래? 라고 했어요. 공원길을 걸으며 태호 오빠가 서연아, 네가 결혼 안 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물었어요. 서연 씨는 웃으며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상상했어요. 통화가 밤늦게 이어졌어요. 오빠, 오늘 내 생각 많이 했어. 서연 씨가 먼저 말했어요. 태호 오빠가 나도 내 목소리가 들리고 싶었어. 라고 했어요. 대화가 예술에서 벗어나 개인으로 갔어요.
태호 오빠가 대학 때 네가 내 뮤즈였어. 지금도 그래 라고 했어요. 서연 씨는 오빠 나 결혼했어요 라고 리마인딩 했지만 그 말이 약해졌어요. 또 비가 오는 날 실습 후 태호 오빠가 다시 데려다 줬어요. 차 안에서 그의 손이 서연 씨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나랑 있어.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 접촉이 전율을 줬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준혁 씨가 늦었네 라고 물으니 서연 씨는 비 때문에 라고 거짓말했어요. 서연 씨의 일상이 변했어요. 아침에 아이들 챙기면서도 태호 오빠의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좋은 아침, 서연아. 그게 하루를 밝혀줬어요. 준혁 씨는 모르고 있었어요. 요즘 네가 밝아 보여. 좋네 라고만 했어요. 서연 씨는 미안했지만 그 감정을 멈출 수 없었어요. 워크숍에서 태호 오빠의 시선이 더 강렬해졌어요. 서연아, 내 그림에 내 마음이 보여. 그 말에 서연 씨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오빠가 날 이해해. 집에서 준혁 씨와의 대화는 짧아졌어요. 오늘 어땠어? 좋았어. 그게 다였어요. 어느 저녁 태호 오빠가 메시지로 내 스튜디오에 와봐. 개인 레슨 해줄게 라고 했어요. 서연 씨는 망설였어요. 이건 위험해. 하지만 다음 날 아이들 학교 보낸 후 갔어요. 스튜디오는 조용했어요. 태호 오빠가 문을 열어주며 왔어? 들어와. 서연 씨는 캔버스 앞에 앉았어요. 태호 오빠가 뒤에서 안아주듯 조언했어요. 여기 이렇게.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느껴졌어요. 서연 씨는 몸이 떨렸어요. 오빠. 태호. 오빠가 쉬. 그냥 느껴봐 라고 했어요. 그날 그들은 그림을 그렸지만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태호 오빠가 네가 필요해. 서연아. 서연 씨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어요. 그 후로 스튜디오 방문이 잦아졌어요. 프로젝트 도와달라는 핑계로요. 준혁 씨에게는 클래스 준비라고 했어요. 태호 오빠와의 시간이 서연 씨를 채웠어요. 그의 손길, 말투, 모든 게 새로웠어요. 준혁 씨의 안정적인 사랑과 달라요. 서연 씨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게 오히려 더 끌렸어요. 이게 나의 선택이야. 밤에 준혁 씨 옆에서 태호 오빠를 생각했어요. 이제 레이NH 가이의가 무너졌어요. 스튜디오에서 돌아온 날 서연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입술이 살짝 부은 게 느껴졌어요. 태호 오빠의 키스가 남긴 흔적.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어. 집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오늘 뭐 했어? 큰아이가 물었어요. 서연 씨는 웃으며 엄마 그림 그렸어. 재미있었어. 라고 대답했어요. 준혁 씨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늦었네? 피곤할 텐데.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프로젝트가 많아서라고 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서연 씨의 머릿속엔 태호 오빠의 손길이 맴돌았어요. 준혁 씨가 요즘 네가 바빠 보이네. 괜찮아 라고 물으니 서연 씨는 좋아. 오랜만에 내 취미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미안해 여보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날부터 서연 씨의 삶이 완전히 둘로 나뉘었어요. 낮에는 주부로 살아요. 아이들 깨우고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장 보고 집안일하고 저녁에 준혁 씨가 돌아오면 함께 식사하고 아이들 재우고 그게 한쪽 세계예요. 안정적이고 익숙하지만 이제는 지루하게 느껴져요. 다른 쪽은 태호 오빠와의 시간이에요. 클래스나 워크숍을 핑계로 스튜디오에 가고 메시지로 속삭이고 가끔 몰래 만나요. 오빠, 오늘 밤에 통화할까? 서연 씨가 보내면
태호 오빠가 기다릴게. 내 목소리 듣고 싶어. 라고 답해요. 그 통화에서 서연 씨는 웃고 속마음을 털어놓아요.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 오빠랑 있으면 살아있는 기분이야. 태호 오빠는 나도 그래. 네가 내 뮤즈야 라고 해요. 클래스에서 태호 오빠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정하게 보이지만 서연 씨에게는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요. 수업 후에 오늘 저녁에 스튜디오 올래? 라고 속삭여요. 서연 씨는 준혁 씨가 집에 있는데 라고 망설이지만 결국 가요. 아이들 숙제 도와주고 올게 라고 준혁 씨에게 거짓말하고요. 주말 워크숍이 더 잦아졌어요. 서연 씨는 준혁 씨에게 클래스 전시 준비 때문에 야외 실습이 많아라고 해요. 준혁 씨는 알았어. 아이들 내가 데리고 놀게라고 해요. 그 덕에 서연 씨는 태호 오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공원에서 그림 그리다 몰래 손을 잡고 카페에서 대화하다 발을 스치고 한 번은 워크숍 후에 태호 오빠가 내 집에 가서 그림 마무리할까 라고 했어요. 서연 씨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오빠, 그건. 하지만 태호 오빠의 눈빛에 끌려갔어요. 그의 집은 깔끔하고 예술 작품으로 가득했어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서연아, 네가 없으면 안 돼. 태호 오빠가 말했어요. 서연 씨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몸을 섞었어요. 서연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과 죄책감이 뒤섞여서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이게 나야? 라고 생각했어요. 준혁 씨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서연 씨는 그의 등에 손을 올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 만남이 더 대담해졌어요. 메시지로 약속 잡고 클래스 아닌 날에도 만나요. 태호 오빠가 점심에 카페에서 볼까? 라고 하면 서연 씨는 아이들 학교 갔으니까 갈게라고 해요. 외딴 카페에서 손을 잡고 키스해요. 오빠, 사랑해. 서연 씨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태호 오빠는 나도 영원히 함께하자 라고 해요. 하지만 서연 씨는 집에 가면 현실로 돌아와요. 아이들 안아주고 준혁 씨와 TV 보고. 그런데 요즘 서연 씨가 자주 짜증을 내요.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와? 준혁 씨가 물으면 피곤해서 그래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준혁 씨는 이상하게 느꼈지만 수업 때문인가 봐 라고만 해요. 어느 날 저녁 준혁 씨가 출장으로 집을 비웠어요. 3일 후에 올게. 아이들 잘 봐 라고 말하고 떠났어요. 서연 씨는 아이들 재운 후 태호 오빠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오빠, 오늘 밤 어때? 태호 오빠가 바로 답했어요. 지금 못 참아. 내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 1시간만. 서연 씨는 가슴이 뛰었어요. 아이들 방에 가서 자는지 확인하고 쪽지를 남겼어요. 급한 미술 용품 사러 갔다 올게.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갔어요. 공원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태호 오빠가 서 있었어요. 서연아. 그가 달려와 안았어요. 서연 씨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오빠, 보고 싶었어. 태호 오빠가 나도. 매일 내 생각뿐이야. 라고 했어요. 벤치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태호 오빠가 갑자기 사랑해. 서연아. 옛날부터 그랬어. 라고 고백했어요. 서연 씨는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오빠랑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집에서는 죽어가는 것 같아. 태호 오빠가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키스했어요. 깊고 뜨거운 키스. 공원의 어둠이 그들을 감쌌어요. 서연 씨는 그 순간 모든 걸 잊었어요. 준혁 씨, 아이들, 모든 게. 그 키스가 끝나자 태호 오빠가 집에 가봐. 다음에 더 라고 했어요. 서연 씨는 집으로 돌아와 쪽지를 치우고 침대에 누웠어요.
몸이 떨렸어요. 이게 사랑인가? 그날 이후 만남이 더 잦아졌어요. 클래스 후에 호텔로 가요. 실습 끝나고 피곤해서 쉬자. 태호 오빠가 말해요. 서연 씨는 준혁 씨한테 늦는다고 메시지 할게 라고 해요. 호텔 방에서 그들은 서로를 탐닉해요. 서연 씨는 태호 오빠의 몸을 만지며 오빠, 영원히 이렇게 라고 속삭여요. 태호 오빠는 네가 내 거야 라고 해요. 집에 돌아와도 그 열기가 가시지 않아요. 준혁 씨가 요즘 네가 달라 보이네 라고 하면 서연 씨는 그림 때문에 그래라고 둘러대요. 준혁 씨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어요. 서연 씨가 밤늦게 베란다에서 폰을 보며 웃고 통화할 때 목소리가 부드러워요. 어느 밤 준혁 씨가 잠에서 깼어요. 서연 씨가 베란다에 서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내일 봐. 사랑해. 그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준혁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구랑? 다음 날 아침 서연 씨가 오늘도 클래스 있어 라고 하니 준혁 씨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싹 돼서요. 대면하지 않고 엔지니어답게 증거를 모았어요. 친구 소개로 사립 탐정에게 의뢰했어요. 아내를 따라다니며 사진 찍어줘. 클래스 가는 날 위주로. 일주일 후 탐정 보고서가 왔어요. 사진과 동영상이 가득했어요. 서연 씨와 태호 오빠가 외딴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장면. 공원에서 키스하는 영상. 야외 실습 후에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준혁 씨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클래스라고 보고서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서연 씨가 보낸 메시지 캡처도 있었어요. 오빠, 오늘 밤 호텔에서 준혁 씨는 화를 참았어요. 왜 나한테? 하지만 복수할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태호 오빠의 명함을 봤어요. 건축가이자 예술 강사. 준혁 씨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했어요. 태호 오빠가 속한 예술위원회와 건축사 협회를 찾았어요. 익명으로 편지를 썼어요. 태호 씨가 공공 이미지를 이용해 유부녀와 불륜 중입니다. 증거 첨부, 사진과 동영상을 복사해 보냈어요. 이게 네가 잃을 거야. 준혁 씨는 이를 갈았어요. 서연 씨가 집에 들어오자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어땠어? 서연 씨는 좋았어 라고 했어요. 준혁 씨는 속으로 곧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태호 오빠에게서 서연 씨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서연아, 무슨 일 있었어? 협회에서 연락 왔어. 조심해. 서연 씨는 당황했어요. 누가? 하지만 태호 오빠와의 만남을 멈추지 않았어요. 준혁 씨는 더 기다렸어요. 복수가 시작됐으니까요. 태호 오빠의 스튜디오에 불만 제보를 익명으로 올렸어요. 강사가 수강생과 부적절한 관계,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뜨렸어요. 태호 오빠는 점점 압박을 느꼈어요. 서연아, 누가 우리를 아는 것 같아. 서연 씨는 불안했지만 괜찮아. 오빠 라고 했어요. 준혁 씨는 집에서 서연 씨를 지켜봤어요. 그녀의 폰을 몰래 확인하며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이제 네 차례야. 하지만 아직 대면하지 않았어요. 계획이 완성되길 기다렸어요. 서연 씨는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아이들 웃는 얼굴 보면 미안하고 태호 오빠 생각하면 설레고 어느 저녁 태호 오빠와 호텔에서 나온 후 집에 가니 준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서연 씨는 실습이 길어졌어 라고 했어요.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날 밤 서연 씨는 꿈에서 준혁 씨가 모든 걸 아는 장면을 봤어요. 깨어나 떨었어요. 끝내야 해.
하지만 다음날 태호 오빠 메시지가 오자 다시 약속 잡았어요. 준혁 씨의 복수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협회에서 태호 오빠에게 소환장이 날아왔어요. 윤리 위반 조사. 태호 오빠는 서연 씨에게 이제 어떻게 해? 라고 물었어요. 서연 씨는 울었어요. 모르겠어, 오빠. 준혁 씨는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며 웃었어요. 이게 시작이야. 그 주말, 서연 씨는 클래스에 갔어요. 태호 오빠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서연아, 우리 조심하자. 하지만 수업 후에 다시 스튜디오로 갔어요. 그곳에서 안기며 오빠, 무서워. 태호 오빠가 나도. 하지만 포기 못해라고 했어요. 준혁 씨는 탐정을 다시 보냈어요. 더 많은 사진이 쌓였어요. 이제 서연 씨에게 직접 보여줄 때를 기다렸어요. 내가 올 때까지 준혁 씨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어요. 사랑했던 아내가 이제 적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들 재울 때 서연 씨가 엄마 사랑해라고 하니 준혁 씨는 속으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태호 오빠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협회에서 수강생과의 관계로 자격정지라는 통보가 왔어요. 태호 오빠는 서연 씨에게 전화했어요. 서연아, 다 끝났어. 누가 신고했어? 서연 씨는 충격받았어요. 설마. 준혁 씨, 하지만 부정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태호 오빠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했어요. 서연 씨는 알았어, 라고 했어요. 그 만남이 마지막이 될 줄 모르고요. 준혁 씨는 모든 걸 준비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며 이혼 서류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내가 데려갈 거야. 복수가 완성되길 기다렸어요. 서연 씨의 웃음이 점점 사라졌어요. 불안이 그녀를 덮쳤어요. 서연 씨는 그 주말 클래스에서 태호 오빠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불안이 엄습했어요. 오빠, 왜 그래요? 협회에서 뭐래? 태호 오빠가 고개를 저으며 조사 중이야. 누가 신고한 모양이야.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서연 씨는 느꼈어요. 수업 후 스튜디오에서 안기며 서연 씨가 우리 때문에 그런가 봐. 미안해, 라고 속삭였어요. 태호 오빠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니야, 네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연 씨는 준혁 씨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어요. 오늘도 늦었네. 클래스 끝났어? 준혁 씨가 물었어요. 서연 씨는 응, 마무리 작업 때문에 라고 대답하며 피곤한 척 누웠어요. 준혁 씨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어요. 그 침묵이 서연 씨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 씨가 아이들 밥을 챙기고 있는데 태호 오빠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협회에서 자격 정지 통보 받았어. 스튜디오 워크숍도 취소됐어. 서연 씨는 손이 떨려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오빠, 어떻게 해? 나 때문에. 태호 오빠가 답했어요. 신고자가 증거를 보냈대. 사진이래. 우리 조심해야 해. 서연 씨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누가? 설마 준혁 씨?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출근하는 준혁 씨에게 오늘 저녁 일찍 와? 라고 물으니 그는 글쎄 일이 많아라고만 했어요. 서연 씨는 아이들 학교 보낸 후 태호 오빠 스튜디오로 갔어요. 문이 잠겨 있었어요. 태호 오빠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며 들어와 서연아, 안은 어수선했어요. 서류가 흩어져 있고 태호 오빠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오빠, 이제 어떻게 해? 서연 씨가 안기며 물었어요. 태호 오빠가 변호사 선임했어. 싸울게 라고 했어요. 둘이 소파에 앉아 위로하며 키스했어요. 하지만 태호 오빠의 손길이 예전만큼 뜨겁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태호 오빠의 소식이 온라인에 퍼졌어요. 예술 커뮤니티 사이트에 유명 화가 태호, 수강생과 불륜으로 자격 정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소문이 있었어. 커뮤니티 상담 핑계로 여자들 꼬시던데. 서연 씨는 폰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호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봤어? 이제 태호 오빠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알아, 나도 봤어. 당분간 연락 자제하자. 나 혼자 해결할게. 서연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오빠, 나 혼자 어떡해. 하지만 태호 오빠가 미안해. 서연아. 나 때문에 네가 피해 입지 마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서연 씨는 베란다에 앉아 울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으니 엄마 피곤해서 그래 라고 둘러댔어요. 집에 돌아온 준혁 씨가 저녁을 먹으며 갑자기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해. 서연 씨는 심장이 군을 뻔했어요. 무슨 일인데? 준혁 씨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렸어요. 이혼 소장. 변호사 통해 제출할 거야. 서연 씨는 눈이 커졌어요. 여보, 왜? 준혁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네가 태호 씨랑 만나는 거 다 알아. 사진, 메시지, 호텔 기록, 탐정 보고서야. 서연 씨는 무릎이 풀려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 실수였어. 준혁 씨의 눈이 차가웠어요. 실수? 몇 달 동안? 아이들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 네가 불륜 저지른 증거 있으니까. 서연 씨는 울며 제발. 아이들은 라고 애원했어요. 준혁 씨가 태호 씨도 고소할 거야. 제3자 손해배상. 그의 명예훼손으로. 서연 씨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현실이야? 법정 날짜가 다가왔어요. 서연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재판정에 들어서자 준혁 씨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친할머니 집에 맡겼어요. 판사가 원고 측 증언하세요 라고 하자 준혁 씨가 일어났어요. 저는 아내의 불륜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사진, 동영상, 메시지, 기록입니다. 그는 USB를 건네며 설명했어요. 클래스 핑계로 만났고 호텔에도 갔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을 청구합니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엔지니어답게 논리적으로 말했어요. 서연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판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변호사가 그녀를 말렸어요. 태호 오빠 쪽은 변호사만 왔어요. 피고 측은 사과드립니다. 합의 의사 있습니다. 태호 오빠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서연 씨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오빠가 날 버렸어. 재판이 끝난 후 서연 씨는 복도에서 준혁 씨를 봤어요. 여보, 용서해 줄 수 없어? 준혁 씨가 이미 늦었어. 내 선택이었잖아. 라고 하고 떠났어요.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혼 성립, 아이들 양육권 준혁 씨에게, 서연 씨는 위자료 지급. 태호 오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시작됐어요. 태호 오빠 변호사가 합의금 제한합니다. 라고 했지만 준혁 씨가 거부했어요. 법대로 해. 서연 씨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혼자 사는 게 처음이었어요. 아이들을 주말에만 볼 수 있었어요. 엄마, 왜 아빠랑 안 살아? 작은 아이가 물었어요. 서연 씨는 엄마가 실수해서 그래. 미안해라고 안으며 울었어요.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소문이 퍼져 어려웠어요. 불륜 여자라는 낙인이 따라다녔어요. 밤에 혼자 누워 태호 오빠를 생각했어요. 왜 날 버렸어?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어요. 어느 날 서연 씨는 예전 클래스 동료 언니에게 연락했어요. 언니, 태호 오빠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언니가 커피를 마시며 서연아, 너도 그랬구나 라고 했어요. 서연 씨는 네? 그게 무슨? 언니가 한숨 쉬며 태호 오빠, 미완성 그림 사냥꾼이야. 재능 있는 유부녀들 골라서 접근해. 안정된 가정 있지만 공허한 사람들. 예술로 공감하고 욕망 자극해. 서연 씨는 손이 떨렸어요. 언니, 그게 정말이에요? 언니가 나도 거의 넘어갈 뻔했어. 다른 사람들도 많아. 소문 들었어? 전에 소송도 당했대. 위험한 관계 중독자야. 서연 씨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특별하다고? 그게 다 거짓이었어? 집에 돌아와 울었어요. 태호 오빠의 달콤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네가 내 뮤즈야. 그게 다 미끼였어요. 다른 여자들도 그렇게 속았을 거예요. 그날 밤 서연 씨는 태호 오빠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이제 다 알았어요. 가장 잔인한 건 오빠의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그걸 믿고 소중한 걸 다 잃은 거예요. 더 이상 오빠 때문에 울지 않을게요. 보내고 나니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답은 오지 않았어요. 태호 오빠는 이미 다른 그림을 찾았을 거예요. 서연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 혼자야. 다음 날 서연 씨는 붓을 다시 들었어요. 혼자서 그림을 그렸어요. 예전처럼 자유롭게. 직장을 구하고 아이들 만날 때마다 미소 지었어요. 엄마, 그림 그렸어? 아이들이 물으면 응, 엄마 다시 시작했어 라고 했어요. 준혁 씨와는 어색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대화했어요. 아이들 잘 부탁해, 서연 씨가 말했어요. 준혁 씨는 너도 잘 지내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 서연 씨는 작은 디자인 사무실에서 일하게 됐어요. 매일 출근하며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그림을 그렸어요. 친구를 사귀고 책을 읽었어요. 가끔 태호 오빠 생각이 나지만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그게 내 교훈이야. 서연 씨는 거울을 보며 웃었어요. 머리를 단정히 하고 옷을 차려입었어요. 아이들 주말에 데리러 가며 오늘 뭐 할까? 라고 물었어요. 작은 아이가 엄마랑 그림 그리자 라고 했어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그려보자. 그 순간 서연 씨는 자유를 느꼈어요. 파괴된 삶을 다시 세우는 중이었어요. 힘들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었어요. 태호 오빠의 호수에서 벗어났으니까요.